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6일 아침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를 좀 많이 눌러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아니 서초에 얼마나 우리 갑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데요. 이걸 먹겠다고 외지에서 날라들어온 때 권력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날라다니는 그야말로 그저 먹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이제 우리 서초갑 주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고요.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예비 등록까지 마쳤고요. 이제 내주 말경에 경선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서초갑 지역에 자존심을 걸고, 서초 지역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서초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과 그리고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다. 예, 어설프게요. 윤석열 후보파리 하는 이 정치인에게 서초 갑 지역을 넘겨줘서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보수의 상징인데 어설프게요. 서초 아는 척하는 사람들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이 가짜 논쟁. 예. 자,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거의 될 것 같아요. 이 YTN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 이걸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이 35.6%입니다. 그래서 9% 정도의 차이를 내고 있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멈추고 말하자면 정체 또는 이 하강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3.8, 심상정이 3.9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또 현안 이슈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형수 욕설 논란 하고 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이게 어느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 같습니까? 욕설이 훨씬 커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점잖은 국가죠. 이 욕설 논란의 부정적 영향이 50.3%고요. 영향이 별로 없다, 이게 36.6%예요. 그러면 영향이 별로 없다, 이 36%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건 누가 찍었겠어요? 바로 민주당 진영에 있는 인사들, 정권 유지를 바라는 인사들이 영향이 없다겠죠. 그래서 이 정권 유지하자, 이게 보통 36%에서 한 40% 정도, 35%에서 40%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여권은 똘똘 뭉쳐있다. 그리고 부정 영향이 50.3%인데 정권 교체 여론은요, 통상적으로 55%를 좀 넘어서요. 그래서 이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결속력이 이 민주당 좌파 진영의 결속력보다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 대목에서 읽혀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윤석열 후보 지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게 44.5%. 그리고 긍정적이다. 이거는 19.0. 영향이 없다가 31.3이에요. 이 영향이 없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래서 영향이 없다가 31.3인데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는 55%, 20% 정도. 그래서 이 20% 정도가 부정적 영향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지간에 다자 대결에서 말이죠. 이 리얼미터에서 9.1% 차이가 난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변화가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당 굉장히 지금 비상사태에 걸려 있어요. 지금 최근에 송영길이가 뭐랬습니까? 586 용퇴화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이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자기네가 기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거기 당연히 이건 그야말로 표 모으려고 쇼하는 것이죠. 누가 그걸 2년 후에 이러저러고 해서 나올 거야, 그러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송영길과 이재명. 민주당 인사들이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좋은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옥석을 이제 가려할 때가 오는데, 그거는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별도로 그때 가서 또 이 평가를 해드리고, 일단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주변에 때리는데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제가 보기에는 역풍이 더 분다. 이번에 김건희 녹취록 갖고 철저히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가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요. 이 국민대에서 이건 뭐 이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작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최근에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표적 감사. 작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교육부에서요. 뭐 이 국민대학에 전화도 하고 뭐 난리를 치는가 봐요. 지금 똑바로 잘하라고. 이렇게 하면요. 김건희 녹취록 한번 얼마만큼 이 민심 무서운지 알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양수 대변인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9월에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나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교육부가 최근에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작년 11월 국민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 특정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이지 김건희 씨 임용 절차와 같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향한 정치 목적의 표적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표적감사 결과 새로이 밝혀진 내용은 전혀 없고 문제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국민대 전화해서 온갖 협박을 하고 특정감사를 통해 국민대를 어떻게 압박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가천되는 이재명 후보의 석사 논문이 거의 통째로 밝혀졌는데도 표절을 걸러내지 못했다. 가천대도 특정 감사를 해서 밝혀내라. 이러한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복건도 어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이 김건희 씨의 이런 국민대 논문 검증 시효 이것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발버둥 치는 것이죠. 자,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원 양수 작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구정 직전에 30 또는 31일 날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안철수 후보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변수인데 이 양자 토론을 앞두고요. 이재명이가 꼬리를 팍 내렸어요. 뭐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으니 준비할 필요를 방어할 생각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지가 뭐 퍽 인심이나 쓰는 것 같이 얘기해요. 김씨 녹취록은 언론에서 검증하면 되고 여기서 언론은 누구예요? 소리 열린공감TV M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언론에서 검증하니까 아까 욕설이 더 크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언론에서 검증하면 되고 국민이 판단을 이기니까 국가를 경영했던 사람이 녹취록이니 뭐니 할 것 없다. 자, 국가를 경영할 사람이니까 국정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정운영 능력 중에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국가 경영의 큰 하나의 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국가 경영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그럴 능력이 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려면 대장동 사태에 대한 전면 특검, 이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대방은 대장동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 않냐. 그러면서 민간업자 부정 대출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안 한 분이 윤 후보고 공공개발을 압력을 넣어서 포기시킨 게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엉뚱한데 또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이익받은 개별 사업 개발업자들의 돈을 누가 챙겼냐? 국민이 주지 않느냐? 이거 뭐 곽상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는 특검을 안 할 것 같다. 자,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받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특검, 즉 대장동 특검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걸 못 올리게 해갖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대출비리 봐준 것부터 이거를 찾아라 그러는데 이거 뭐 부산저축은행 이거 똑같은 일. 이거 윤석열 후보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같이 하자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뉴스를 가짜 뉴스를 계속 지금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권이 말이죠. 여러분들 검찰의 경우에는 인사 학살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말하자면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서울행정법원장 그러니까 요직인 서울행정법원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윤석열 징계 이거 어디서 했어요? 행정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방역 패스 이거 더 이상 확대시키면 안 된다. 이거 어디서 했어요? 서울행정법원 소관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중요한 국가 관련 부처들이 전부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전부 행정법원을 가는데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원의 법원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서울행정법원장에 어제 말하자면 발표를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도하 언론에 쫙 나오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장에 누가 임명이 됐느냐. 김명수 코드 인사의 핵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거기에 딱 앉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을 딱 쪼아게 있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심사를 이 가처분 신청하면. 그리고 전주지법원장 누굽니까? 오재성 판사. 동일한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가 중요 법원장을 딱 장악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도하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면요. 고등법원장이 3명,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이 7명, 그 다음에 고법 부장판사, 정기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이 판사들 이름 지금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하도 쪼으니까, 그야말로 반발도 하고, 그래서 원명이 입에 익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법원은 비교적 조용하잖아요. 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행정법원장의 장낙원, 그 다음에 전주지방법원장에는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탁됐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김명수의 코드 인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완전히 장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김명수가 말이죠, 이 법원을 이렇게 자기 코드 인사를 통해서 모든 중요 현안에 대한 재판을 갖다가 코드 재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법원 내부도 말이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하고는 있지만은 최종 낙점은 김명수가 하기 때문에 김명수 이 대법원장의 코드에 맞춘 인사로 이번에도 시작과 끝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원 내부가요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장낙원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뭘 했냐면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행정법은 정부 정책과 직결되는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 이것을 인용을 했잖아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를 직격탄을 가해서 결국은 추미애가 나가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행정법원 판사들이요, 정부의 방역 패스와 관련된 결정, 정부의 방역 정책에 일부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법원 이 장낙원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완전히 코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데 유일하게 장낙원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8.15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게 해달라, 이러한 신청을 냈는데 그 신청도 기각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장 부장판사는요, 이번 법원장 후보 추천 후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코드 맞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법원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전주지법원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오재성 부장판사도요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활동했던 판사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에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고, 2018년도에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던 단체가 바로 전국 법관대표회의예요. 그러니까 약간 좌파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2020년도 말에 이 오재성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있을 텐데요, 그때 판사 성향의 문건, 지금도 이게 지금 행정법원 이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오재성 부장판사예요. 그렇지만은 다수의 판사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오재성 판사의 발탁을 두고, 야, 이거야말로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챙겨주는 인사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일부 지금 법원에서는요, 보수 성향이거나 김명수 체제에 부정적인 법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고법부장들을
요직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의사가, 이번 인사를 보면 이게 바로 김명수의 인사 아니냐. 한마디로 몽리 인사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 이 법원, 이 판사들 인사를 앞두고 그래서 고법 판사 13명이 사표를 쓰는, 그야말로 판사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특히 또 우수한 또 판사들도 많이 또 이 사표를 냈고요.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표를 냈어요. 이게 바로 이 코드 인사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검찰. 이거 검찰 참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박은정, 이 부장검사 하면 아시죠? 이게 추미애하고 말이죠. 이 손을 맞춰가지고 윤석열 징계에 맨 앞에 섰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박은정 당시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감찰 담당관으로 법무부에 갈 때부터 말이 많았어. 감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박은정이는 왜 감찰 담당관으로 인사를 하냐. 그런데 윤석열 징계 앞장서고 또 이 코드 검사, 아주 대표적인 코드 검사이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요, 성남지청장으로 작년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승진을 해가지고. 그러더니 또 거기서도요, 애완견 역할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어제랑 그제랑 이 최근에요, 두산그룹의 박용만 전 회장, 이제 이재명이하고 딱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1조 원이 넘는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이건 뭐 현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 또 이 성남 풋볼 클럽,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또 후원금을 내놓은 업체들, 대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풋볼 클럽 이 후원한 거, 이거 대가성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박은정이가. 자, 이 후원, 이 기업하고 이 대가성 의혹, 후원액, 이거는 뭐 수십억씩인데요. 부산건설 42억, 네이버 39억, 농협 36억, 분당 차병업 33억, 알파돔시티 5억 5천, 현대백화점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가성 뭔지 이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수사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경찰에서, 사실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 여름에 이거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거를 경찰에서 소환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단단히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못하고 경찰이 작년 여름에 7월인가요? 그때 서면 조사를 했어요. 이 서면 조사 허나만한 거 요식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성남지청으로 넘어가서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가성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죄성이 있는 행위다, 불법 행위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담당 이 검사가 말이죠, 박은정 말하자면 지청장한테 계속해서 이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지금 재수사를 맡고 있어요. 몇 개월째.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요, 이 담당 차장검사가 말이죠, 최근에 사표를 내고 법원 내부망에 항의를 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이 검찰 내부가 마찬가지로 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중요 대목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이 코드 검사와 또 코드 판사가 있어가지고요, 중요 사건에 대한 이 수사, 이 재판 진행이 전부 코드화되고 있다는 법치주의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박은정이가 말이죠, 이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입니다. 이름이 박하영 차장검사. 그러니까 이제 지청장 바로 밑에 있는 검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성남 풋볼 클럽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예. 이게 때는 언제로 올라가냐면 2015년도하고 17년 성남시장 재직 때의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남 풋볼 클럽은 구단주가요, 성남시장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의 를 받고 해당 기업들에게 민원상의 그야말로 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듯이 이런 대기업, 주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그 대가로.
자, 그래서 2018년도 6월부터 야당이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이재명이를 고발한 바 있고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경찰이 작년 9월에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쭉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말이죠. 형사 일부하고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쭉 검토해서 보니까 이거 죄가 돼. 그래서 재수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박은정 지청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박은정 지청장이 번번이 재검토하라. 이게 그러니까요. 이성윤이 수법하고 똑같아. 이성윤이 수법 여러분들 한동훈 혐의 없다. 수차례 했는데 계속 재검토 지시해가지고요. 7, 8번씩 계속 혐의 없다 했는데도 아직 결론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은정이가 4개월 이상 동안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수사팀에서는요, 이 박은정 지청장이 이 박 차장 검사의 수사를 사실상 맡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차장 검사 실무팀에서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자꾸 재검토하라니까 이 차장 검사는 그 내용,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지까지도 지금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임 검사도, 이 허모 주임 검사인데, 이 검사도 항의성으로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정이 이거 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박 차장 검사는요,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사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는요, 이 차장검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박은정은 끝까지 연락에 답을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내부 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 박하영 차장검사는요, 48세이고 사법연수원 3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가 단행된 바로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기업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야, 이거 그래서 이거 빨리 이것도 제대로 수사해야 돼요. 이것도 2015년도 17년까지 성남 풋볼클럽에 후원한 기업 대가성 의혹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건설 후원액이 42억 원입니다. 최대 악수예요. 어떤 대가성이냐? 정자동의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요. 용적률을 260여 %에서 900%까지 올려줬어요. 예. 자, 그래서 조단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산건설. 그리고 박용만은요, 최근에 이재명이 하고요. 이재명 유튜브에 나가서 대담까지 할 정도로 친 이재명으로 분류되고 있고 후원회장을 맡으려다가 안 맡았다라는 지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분당의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39억 원을 냈어요. 농협 성남시 금고 계약을 연장했어요. 36억. 분당 차병원, 분당경찰서하고 분당보건소 부지 용도 변경을 받는데 33억 원. 알파 돔시티하고 현대백화점 알파돔 이런 준공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이 정도의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큰 것이 바로 두산그룹이에요. 시세보다 싼 72억 원 정도의 의료시설 용지 이거를 매입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말이죠.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이 협약과 위반되게 매각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예. 그리고 네이버 특혜 의혹, 이거 이미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2사옥 건축 허가를 성남시에서 받았는데 네이버가 성남 풋볼의 4차 후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2016년도 9월에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고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출입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성남 풋볼에 직접 후원하지 않고 왜 굳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서 우회 지급했는지 상당히 지금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님 중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비리 의혹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한두 개가.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요,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요 추가적인 고발이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산 건설의 경우에는요 용적률이 250에서 죄송합니다 900%가 아니고 670%입니다. 670%. 예. 그래서 또 이 기부 체납도요 전체 부지 면적의 10%밖에는 체납받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혜 의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검찰,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법원, 이러한 이 문제점들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요 이러한 보도를 보시고 필요한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러한 결론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재명과 관련된 성남시장 재직대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직 시의 비리 의혹들은 없는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그래도 제법 나오는데요 도지사 할 때의 비리 의혹들도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